네,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보던 책을 보고 있습니다. 166페이지 무지는 현실을 왜곡하는가? 어떻게 왜곡하는가? 마음의 오작동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의 작동의 원리 중에서 어리석음이 도대체 그럼 우리 현실을 어떻게 왜곡해 갈까 하는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우리는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정작 있는 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격언이 참 대단한 격언이에요. 사실 우리는 있지 않는 것을 자꾸 보려고 하고 정작 있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격언이 있다. 내 앞에 펼쳐지는 사건들은 내가 생각하거나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내 눈앞에서 모든 감각에서 심지어 생각에서 일어나는 경험에다 온갖 종류의 가정과 예상, 왜곡을 겹쳐버린다. 탐진작용입니다. 탐진작용. 자, 무지는 회전 에너지다. 사고형이다. 사고형. 머리를 너무 굴린다. 무지는 무지가 지닌 애매모호, 무관심, 우유부단 등의 여러 측면을 뭉뚱그려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단지 더 깊고 만연한 무지의 결과로 받아 일어나는 괴로운 정서 또는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불편한 정서가 일면 잘못 이끄는 마음이 만들어낸 나에 대한 잘못된 의식, 세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깨닫고 반대로 움직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결계조 써놨는데 어떤 분이 은행에 예? 은행에 지점장을 지냈어요. 은행에 지점장을 지냈는데 퇴직을 했어. 퇴직을 하고 보니까 옛날 은행에서 있을 때 보면 지점장 이렇게 하게 되면 막 거래처들이 와서 골프 치자는 사람 많아요. 골프 그냥 그 사람들이 고객들이 접대 골프 하기 위해서 뭘 하고 이렇게 골프 채도 사주기도 하고 뭐 그냥 골프 치수용 돈도 주고 이렇게 막 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뭘 할까 하고 있어 보니까 자기가 잘하는 일이 없는 거야. 잘하는 일이. 그래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하다가 막 여러 가지 손해도 보고 됐어. 그 하다 마지막에 생각해낸 게 골프 캐디 알죠? 캐디. 캐디들은 골프채를 끌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차에서 오면은 어서오십시오 하고 골프채를 탁 받아서 이렇게 옮겨주는 거. 그래. 가봐. 차 뒤에 있는 거, 골프채를 들어서 옆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놔주는 역할. 그런 역할이 있는가 봐요. 그럼 그걸 하게 되면 하고 우리 일방이 하면 돈이 좀 받는가. 그게 지점장 옛날에 왕년에 골프 치고 하는 사람이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 할 데가 없으니까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중간에 자기 아는 사람이 오기도 하고 사장도 하고 어이구 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이미 그 달가낸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 신분이 바뀌었잖아. 신분이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옛날에 나는 지점장이라는 생각이 관심 가졌다면 못하잖아요. 그게 지금 그 사람은 싹 해서 뭡니까? 그냥 밝게 웃으면서 계속 한대요. 그리고 또 누구 만나면 왔어요 이러면서 골프 칠까요? 뭐 치고 이래. 그 정도 되니까 완전히 마음에 한 벽을 뛰어넘었지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지 우리는 보면 내가 누구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과거에는 장관이었어. 이러면 장관인 사람은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자기 장관 행세를 하려고 그래. 문제가 생기겠죠. 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불편한 정서가 일면 잘못 이끄는 마음이 만들어낸 나에 대한 잘못된 의식이 있죠. 이미 지음장은 끝났어. 언제 아니야. 근데 불구하고 잘못된 의식 속에 내가 지음장인데 하는 생각. 세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깨닫고 반대로 움직여야 한다. 나는 지금 주인도 아니야. 나 지금 현재 나는 뭐 하는 사람이야? 골프, 채,
받아내는 사람이야.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 경제로 돌아가. 그래서 정말 거기에 존재하는 것을, 지금 현재 여기에 존재하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거다. 이렇게 올바른 인식을 얻으면 걱정을 떨치고 상황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으며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받아내야 할 게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뭐냐? 나는 현재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야. 또 학생들은 학생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거기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뜻이죠. 음. 이런 과정을 거쳐 자기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깨달으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 어떤 문제이든 알매 바탕을 둔 자각이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 즉 지혜가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혜란 눈부신 빛과 같다. 눈부신 빛이에요. 비춰주는 거 있잖아요. 지혜는 비추는 겁니다. 싹 비춰. 비춰서 탁 알아차려 딱 하는 거야. 이 지혜야. 불편한 정서는 바퀴벌레 같아서 지혜의 빛으로 지혜의 빛으로 탁 하면 달아나 버립니다. 지혜는 비난을 책임지심으로 바꾸고 즉시 괴로움의 종지부를 찍게 된다. 참 잘 써놨네요. 예. 잘 썼다, 그죠? 167페이지 7번. 비난 게임 끝내기. 자, 비난 게임입니다. 괴로움은 내적인 정서와 잘못된 인식에서 온다. 내적인 정서, 잘못된 인식 참 중요한 겁니다. 괴로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내적인 정서, 느낌이죠? 느낌. 내적인 정서. 그 잘못된 인식이에요. 인식 때문에 잘못되는 거예요. 이 정서를 다스린 것은 자신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남이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과 관념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곧 그 생각과 관념은 아니다. 생각이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생각에 빠지는 게 잘 쉬운데 화가 나잖아요. 이 꼴을 알고 생각해. 나 지금 화난 사람이야. 너 화난 사람이야. 나 화가 나 미치고 있어. 건드리지 마.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화난 것은 내가 일으키는 감정인 하나의 불과해. 감정 중에 하나일 뿐이요. 근데 보통 화가 막 일으키는 사람은 자기 화 덩어리요. 그래가지고 또 그것이 또 이름을 네임들을 달고 나가요. 지금 우리 VIP가 최고 VIP가 화가 나 있어. 화가 나 있어.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마다 전부 다 VIP는 화 잘 내는 사람. 이꼴로 시키는 거야. 그렇게 자꾸 돼가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원래는 화나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화를 잘 내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거야. 자꾸 술 먹는 걸 자꾸 보여주면 나중에 술꾼으로 나오잖아. 네. 그것도 잘못된 인식 중에 하나다. 왜 그 사람 술만 먹겠어? 자, 우리는 생각과 관념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곧 그 생각과 관념은 아니다. 따라서 나 긴장해서 나 지금 우울해 하는 식으로 감정을 독립시하는 것은 진짜 자신의 본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 가다가 나 지금 우울해, 나 지금 긴장해 하는 거를 자기 스스로가 긴장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기분이라는 걸 자꾸 이해해야 돼. 긴장은 내가 긴장한 게 아니라 내 기분이 긴장한 마음이 드는 거지 나는 아무 문제가 없죠. 긴장한 마음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대처는 외부 상황의 자극에 반응하지 않고 내면의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정서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난을 스스로 받아들일 책임을 가져야 돼요. 책임을 안 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 내가 받으면 했어. 내가 비난 받으면 되지 뭐. 그냥 끝이야. 근데 그 비난을 하는 사람을 보고 나를 비난했다고 막 미워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비난을 하려면 무지를 비난해야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비난해야지. 무지에서 오는 괴로운 정서를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마음의 오작동에서 잘못된 저지른 것이다. 자, 그렇게 비난을 해야 되게 결국 비난을 하려면은
무지를 비난해야 한다. 그렇죠? 무지를 비난해야 하는 거지. 무지에서 오는 비난, 무지에서 오는 괴로운 정서를 비난하면 안 되죠? 말이 잘못했죠? 맞습니까, 이게? 비난하려면 무지를 비난해야 하며, 무지에서 오는 괴로운 정서를 비난해야 한다. 그거 말이 맞네. 무지에서 오는 괴로운 정서를 비난해야 한다. 누구나 마음의 오작동 때문에 잘못 저지른다. 육체적 결과에는 육체적 원인이 있고, 정신적 결과에는 정신 원인이 있다. 비난을 떨치려면 늘 마음이 깨어 있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감정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내가 화를 내서 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만일 차가 끊겼을 때 끊긴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지만 화나는 감정에 대한 책임 우리. 자 봐요. 차가 끊겼어요. 끊긴 거는 끊긴 자체는 그것은 그 하는 현상이는 뭐가요? 그렇죠? 근데 그 차를 보는 순간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어떤 놈이 감히 나의 차를 그것도 산지도 지금 미소도 안 되는데 누가 이거 나쁜 놈 잡기만 해봐라 죽여버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바로 막 나잖아요. 그때 화난 것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누가 끌고 게 지금 막 부인이 잘못하고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자기 아들일 수도 있어. 그래야 안 그래요? 맞아. 그런데 상대 보고 막 그러면 나중에 보면 부인이 나 이번에 제가 잘못했어 이럴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누가 됐든 간에 그 화내는 자체는 자기 책임이다 이런 뜻입니다. 에? 감정 화를 내는 감정은 대한 것은 내 책임이다. 괴로운 정서의 근본 원인은 무지인데 비난할 진짜 대상은 어리석음과 무지 당입니다.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봅니다. 다양하다. 첫째, 읽어봅니다. 어떨 때부터 일어납니까? 1번 읽어보세요. 좋은 평판에 집착하면 칭찬과 인정이 필요하고 내 어떤 비판도 견딜 수 없어 괴로움에 빠진다. 2번. 파티 주인공으로서 나의 집착을 하면 다른 사람이 내게 향하는 주목을 빼앗아갈까 위협을 느낀다. 3번. 태풍이 몰아쳐 집을 이뤘다면 누가 봐도 분명한 외적 상황 때문에 두려움, 상실감, 집착, 슬픔 같은 비슷한 정서를 생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태풍을 비난할 수는 없다. 이때 이런 감정과 소통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결국 내 안에 오히려 이 예기치 않은 트라우마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맞다. 네, 여기까지. 다른 길은 어디? 길을? 맨 밑에서 빼야 지금 읽은 것 중에서 3번 길, 오케이, 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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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갈 네.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서 보면서 생각할 것은 자, 태풍이 몰아와서 집에 확 떠나갔잖아요. 그럼 태풍을 보고 아주 나쁜 놈 나쁜 놈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연현상이 나서니까 이제 그걸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서 이제는 집을 어떻게 하면 새로 짓고 어떻게 하면 이런 현실적인 속으로 들어가야지. 태풍 자체를 보고 막 슬픔하고 상실감과 거기에만 하는 답이 없죠. 그 말을 얘기한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도 마찬가지야. 파티 주인공 가가지고 내가 파티의 주인공이야. 그러면 파티 주인공 뭐냐면 내가 주인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는 사람들을 다 즐겁게 해주고 오는 사람들 입장에 맞춰주게 되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보면 파티 주인공 하게 되면 자기가 잘하려고 막 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누구 씨처럼. 네, 그럼 알죠, 혼자? 예, 알죠? 누구 씨처럼. 자, 좋은 평판에 집착하면 칭찬과 인정이 필요하고 이때 어떤 비판도 견딜 수 없어 괴로움 빠진다. 그게 너무 좋은 평판에 집착하면 칭찬과 인정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비판도 견딜 수 없어서 괴로움 빠지는 겁니다. 요것도 우리 아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죠. 네. 그 사람이 이런데 너무 평판에 좋은 집착, 자기가 뭐 공주처럼 보기 쉽고 막 이런 게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참 불쌍하기도 하고.
8번 책임지심으로 행동하기. 마음 훈련에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는 자기 비난에 사로잡히거나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잘못해놓고 그래 나쁜 놈이 내가 죽을 놈이었는데 자기 머리 막 때리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무 소용도 없어. 자기 보고 나 죽일 놈이야 내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잘못해서 스스로 내가 잘못했어. 다음부터 그래 안 하면 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를 막 비하하고 머리 뜯고 막 그러면 안 된다. 목표는 모든 문제, 모든 불편한 정서에 집중해서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는 문제의 원인은 자기 자신만의 목표와 행복에 빠져드는 것이다. 그리고 만족이 어디서 오는지 예, 오해, 만족이 어디서 오는지 오해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만약 이걸 갖고 저걸 피하면 행복할 거야. 라는 식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날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의 모든 문제 이럴 때면 지구온난화, 지금 우리 겪고 있죠? 전쟁, 뭐 지금 겪고 있고, 빈곤, 폭력 문제, 뭐 정치 싸움 나와 있네요, 책에. 등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더라도 자신의 욕구만을 쫓고 잠깐의 쾌락과 오래가는 행복을 본능하여 생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며칠 전에 있었던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의 안위나 국민 걱정에 대한 생각 안 하고 다음에 자기가 자기 정권을 잡을 때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더라고.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슬픈 생각이 들어요. 그죠? 지금 국민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 사회 속에서도 뭐 이것저것 너무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므로 자신의 잘못, 부족함, 괴로움, 콤플렉스와 맞서지 않고서는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 없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책임지심은 있어야 한다. 참 좋거래 책임지심. 우리가 이 책임지심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그냥 밝은 햇빛 같은 거. 그래서 어둠이 말하자면 괴로움과 콤플렉스와 정신적 고통 이런 게 어둠이란다면 그 어둠을 다 비춰줄 수 있는 건 책임지심이란 빛이에요. 그 빛을 비춰주면 다 사라져요. 예. 그 상처가 이렇게 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실수에 대한 괴로운 감정을 내려놓고 자책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너무 잘못했어. 그래서 막 그는 예를 들어서 잘못해갖고 뭐 누굴로 탁 이게 송사과든지 했잖아요. 이미 했는 끝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길은 치료해주고 즉 사과하고 그런데 너무 못 걷다가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하면서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았으면 차렸으면 이런 일이 아니었지 하면서 자기를 계속 비난해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자신이 잘못한 실수에 대해 괴로운 감정을 내려놓고 자책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실수를 비난하는 성향을 극복하려면 실수를 통해 배운다는 마음을 길러야 됩니다. 아, 이 실수 때문에 내가 한 수 배웠어. 실수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 한 수 배웠어. 나 한 수 배웠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자신 내면의 품은 잠재리 다갈 수 있다. 그래. 잘못된 일이요. 죄송하네요. 하지만 이걸 통해서 내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실제 배웠어.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돼요. 어떤 중소기업 사장이 갑자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돈을 구하려다 대출 사기를 당한 대출 사기에 당해. 이것은 보이시피싱을 말합니다. 대출 사기 가로 열고 보이시피싱. 보이시피싱을 당해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8천만 원을 날렸다. 그래서 행방수로 분하고 바보짓, 자기가 바보짓 했단 말이에요. 보이시피싱 당했으니까. 그래 자책한 나머지 목숨을 실질 끊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바보짓다. 라는 부정적 자책감과 정서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야. 나는 바보짓한 놈이야. 나는 바보짓. 왜? 바보짓한 게 아니라 보이시피싱 당할 수 있어. 얼마나 자기가 자금에 꽂혔으면 보이시피싱 당했을까 하면 자기 염려를 가지고 그래 너 참 어쩔 수 없었어. 그렇지만 해결해야지 어떻게 응? 이렇게 하면 스스로 따르고 하면 해야 되는데 이
사람 그러지 못하고 막 뭐에 내가 바보질했어. 난 바보야. 나는 바보야 하는 거 자기 정서와 죄책감을 동일시 탈동일시해야 됩니다. 탈동일시. 그래, 내가 사실은 잘못 한순간에 예, 실수로 보이시피가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죽을 수는 없잖냐? 이러면서 죽으면 안 되지. 살려고 해야 되니. 그런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 남은 가족도 어떻게 해? 그죠? 실제 일어난 겁니다. 이게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진심으로 자기 자신의 심리 상담사이자 스승이 되고 있다면 참 진심으로 자기 자신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심리 상담자가 되고 스승이 되고 싶다면 제멋대로 제멋대로이고 건강하지 못한 마음을 다스리고 싶다면 자신의 마음을 공부하는 평생의 학생이 되야 된다. 내가 스승이 되고 싶으면 내가 스스로 학생이 되야 된다. 무슨 공부하는? 마음 공부하는 학생이 되야 된다. 내가 스승이 되고 내가 학생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알아차려야지. 알아차려하면 학생도 되고 정생도 되잖아. 맞지요? 네, 그러므로 각종 문제, 공경, 불편한 일들, 혼란스러운 경험, 실수야말로 우리는요, 한 감정 때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이 파탄에 빠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자살할 수도 있고. 근데 이 감정을 다스리면 감정이 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은 뭐 감정일 뿐이요. 감정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은 아주 슬픈 얘기예요. 나가 아닙니다. 감정은 감정일 뿐, 나는 나다. 띄워놓고 생각하는 탈동을 실해야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티베트 불교를 수련한 심리학자가 전하는 행복 처방전입니다. 바로나 케이튼이 지은 책인데요. 불교 심리학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현대 심리학 이론을 접목해서 우리가 겪는 문제의 본질을 차근차근 파고듭니다. 이를 통해 건강하지 못한 사고방식이 무엇인지 하나씩 설명하고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소하는 법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심리 상담사이자 영적 멘토가 되는 내 스스로가 심리 상담자도 되고 영적 멘토가 되는 방법입니다. 자, 당신 문제를 풀 수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무엇이겠는가? 걱정할 필요가 무엇인가? 만약 풀지 못한 문제라면 걱정해도 못하는가? 풀지 못할 문제라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거 내 손으로. 그럼 너가 스스로 문제 풀 수 있다면 걱정할 거 뭐 있는 그 말이죠. 그래 문제는 뭐냐? 풀 수 있는 거 풀 수 없는 거 안 하겠습니까? 풀 수 있으면 걱정할 수 없고 걱정할 필요 없고 풀 수 없다면 네가 풀 수 없는데 왜 걱정하는 이 말입니다. 간단하죠? 음. 걱정거리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걱정은 생긴 자체를 막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머물 자리를 내주지 않아야 합니다. 치유하려 하지 말고 뭐예요? 훈련하라. 걸핏하면 오작동을 일으키는 마음을 바로 잡지 않고선 오래가는 행보들을 수 없다. 자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말합니다. 이 세상에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것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너가 해결하면 되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해결하지 못하는 일은 해결하지 못하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간단하지요? 그렇게 접근을 하면 다 해결이 원만하게 되는데 늘 해결하지 못할 일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데 문제가 생겨.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해결하려고 하면 되나 안 돼? 지금 보이시피스 다 해버렸어. 끝났어. 끝났는데 왜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거요. 자살하는 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미 지나가 물 건너갔잖아요. 물 건너간 거는 내가 할 수 없어. 그건. 그래? 예,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은 하면 되잖아요. 풀 수 있는 거 열심히 풀면 달리 풀 수 있는 너무 되는 거고. 참으로 간결한 우리 문제지요. 문제. 아들이 문제도 마찬가지요. 아들 문제도 내가 풀 수 있으면 풀고 풀어서 놔주는 거야. 아들이 풀고 놔주는 거야. 내가 보니까 분명히 아들 스스로 나중에 풀 것 같아. 내 생각에 보니까.
그런 감이 들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마치고요. 예, 다음 시간에 1시간만 하고 좀 마칩시다. 그래서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십시오.